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무지 게시판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있으셔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내용은 학교 급식 잔반을 줄이자는 의미를 가지고 당신은 몇 인분의 음식을 담으셨나요? 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은 무지 게시판을 활용해 가지고 음식량 인식을 변화시키자 했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하고 이게 녹음을 하는 이유도 표준화 식판 개발의 필요성을 좀 언급해 드리기 위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무지 게시판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라인이 3개가 있고 위에 반찬 그리고 국그릇 옆에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옆에 옆부분이죠. 이 부분에 레이저 작업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레이저 작업을 했을 때 인체 무해한지도 확인을 했고요. 3개의 줄이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밥을 다 먹었을 때 OK라는 0%라는 로고를 볼 수 있게끔 너치 기법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우리나라의 음식량 쓰레기량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는 대략 500만 톤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집단 급식소에서 약 10% 이렇게 차지한 걸로 알고 있고, 전국 학교 발생량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한 15톤 정도 평균적으로 나온다 해서 한 11,000개 학교 정도 생각하면 16만 한 5천 톤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근데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전국 연간 발생량에서 연간 살생량 성량보다 더 많은 수치가 지금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한 몇 %만이라도 좀 줄이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무지 게시판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해서 한 지금 10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미술, 사회, 환경 교과서 그리고 디자인 싱킹 등 다양한 곳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저희에게 메일로 연락 와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도 파독하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여전히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본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학생들하고 구성되었었고요. 지금 첫 번째 있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벌써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요?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학교 급식이 교실 급식을 또 활동한 중이었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량이 이렇게 버려지더라고요. 이런 것을 제가 한 3, 4년들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우선 사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음식량 쓰레기 버릴 때 이렇게 하수도에 물을 빼는 작업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가지고 가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물을 빼달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량을 좀 쓰레기를 조절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몇 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략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한 15톤 정도 이렇게 학교당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쓰레기 배출국을 보시면 미국 5.1km 1인당 그랬는데 의외로 미국이 많고 호주, 오스트리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지 게시판을 미국 쪽에서 가져갔어요. 제가 돈을 들이고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이게 급식용이 아닌 뷔페 식당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라인을 꺼서 많은 양을 줄인 사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반응도 많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 제가 이것을 같이 친구들하고 할 때 왜 이렇게 많이 남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욕하거나 또는 뭐라고 야단치거나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우선은 잠시 판단을 중지했습니다. 이걸 에포게라 부르기도 하죠. 이건 보통 현상학 공부를 하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 어떤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그 자체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1학년 때는 좀 이렇게 하다가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그냥 버리는 것이 너무나 특별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잔반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잔반 없는 날은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죠. 없으면 빵을 먹기도 하고 또는 선물도 주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또 잔반이 없는 이렇게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죠.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좀 지속성이 좀 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원들께서 이런 것을 좀 해라, 좀 정비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고 그 음식물 쓰레기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특별한 어떤 솔루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본 모습은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모든 과정과 프레젠테이션 이제 발표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나 어떤 지원자가 하는 것이 아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부, 일반부가 나눠져 있었지만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생들이 이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시는 이러한 장면이고요. 그 의견을 청취하는 그러한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처음부터 이제 수저 이런 부분을 주걱을 가져온 이유는 이 급식용 주저입니다. 여기 보면 펜이 있죠. 펜보다 굉장히 크죠. 급식실에서는 이러한 어떤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심했고 그리고 이러한 음식이 많이 남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교육 분야도 있지만 이 도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좋은 화장실이나 좋은 환경에 가면 어떻습니까? 좀 환경 행동이 좀 제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매체가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기 있는 이 주걱 있죠? 이 주걱을 작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걱이 작으나 크나 학생들은 사용자들은 정확하게 1g도 차이없이 밥을 담는 음식을 담는 그런 사례를 또 발견하기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또 여기 있는 기관에 있는 화장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근데 기존에 이제 방법과 차별성이 봤으면 보통 음식을 남기면 바보, 딱 먹을 만큼만 또 이런 행동을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 이게 이러한 것이 효과가 미비하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존의 운동하고는 좀 차별을 가지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구현하는 가치로서 여기 보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교보문고 이렇게 봉투가 있었죠. 매체, 환경을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내용 중에서 사람의 행동의 변화보다는 매체의 변화를 통해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마셜 맥루언의 학자의 또 얘기를 또 서적을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식판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육 매체 중 하나입니다. 이 매체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교육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교수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65일 하루 2번 또는 3번까지도 사용하는 중요한 매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식판에 대해서 이 당시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 전개 과정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싱킹의 하나의 축이겠죠. 문제 정의. 학교에서 음식 쓰레기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좀 판단을 중지한 상태에서 이제 바라봅니다.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잔반을 버린다. 그리고 능동적인 학생 식습관의 변화가 좀 요구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고 이 과정을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보니까 잔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급식의 맛, 배식 방법, 잔반에 대한 교육 경험 등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육 경험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개인 선생님들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주걱이라는 도구의 변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선행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주걱을 숟가락으로 바꿔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학생들은 숟가락을 사용하나 큰 주걱을 사용하나 1g도 차이 없이 밥을 푸는 겁니다. 정말 달인입니다. 정확하게 풀구나. 이건 정말 근데 도구의 변화라고는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걱 실험을 하고요. 그런데 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정확하게 1g 그러니까 어떤 스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몇 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학생들은 생활의 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자신을 푼 양이 한 공기라는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공기라는 것을 역으로 식판에 담았는 것을 밥 공기에 담으니까 한 공기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30% 정도 더 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 30%를 더 푸면서도 집에서 한 공기 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판을 밥을 풀 때 이 부분이 집에서 먹는 양과 동일하다는 인식의 오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원인을 알게 되었죠.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정확한 밥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의도에서 선을 긋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계량급세 예전에는 g이나 이런 거 쓰잖아요. 그때 숟가락이나 컵을 이용한다는 것도 좀 알고 있었습니다.
좀 이 부분도 획기적인 하나의 사례죠. 숫자를 하지 말자. 그리고 생각을 좀 적게 할 수 있게 편안하게 사용하자. 그래서 어떤 구람 단위가 아닌 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 초기 프로토타입 여기 모양인데 밥공기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그러면서 디자인이 고도화되게 되고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밥 공기를 이렇게 옮겨보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알게 되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집에서 밥 공기를 가져와서 밥을 푸고 그 다음 여기에 담았을 때 학교마다 식판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식판에 어느 정도 담기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 부분이 나중 초등학교 2학년 전후로 실시하면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환경, 음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뭐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있잖아요. 우리 식판은 실제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더 많은 양을 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식판에 보이는 것보다 많이 담기는 것이 우리는 좀 주요한 어떤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학습할 필요가 있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상하기에 시선에 따라 사람 행동에 따른 그러한 변화, 그런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지금 두 조각상이 우리가 같은 시선을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위로 봤을 때 어떤 심리적인 변화 요인을 가지죠. 나주 교육청에서도 제가 가서 환경에 대한 이 내용을 해드렸는데 보니까 두 장의 사진이 좀 차이를 아시겠는지요? 강사분이 내려와 있을 때와 올라가 있을 때 선생님의 반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로덴 칼레 시민 같은 경우는 바닥에 내렸을 때 사람의 시선, 이 지금 워싱턴에 있었던 동상상 등 바닥에 있는 상태와 위에 올라온 상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식판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넓이와 깊이, 이 크기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선이 위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밥을 푸는 인식의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프로토타입의 이제 방향성이 이제 문자를 사용하지 말자, 부담을 주지 말자,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효과를 가지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학교에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잔반 실험을 했어요. 10일 정도.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드렸고 학생 참여를 통한 공감대 확보를 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이게 잔반량을 적으면서 데이터를 수집해 주었죠. 그래서 인식을 잘못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요. 식판에 대해서. 그리고 라인에 따라 직감적으로 반응했고 식판 디자인에 대한 학생 아이디어가 창출되었습니다. 학생 인터뷰 중에서 배식할 때 기준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주어진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디자인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을 하나 끄면서 가장 큰 효과는 소통이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준을 만들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큰 의미를 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게 식사량을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좋다. 평소 생각하고 있는 점인데 구현되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들 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보자마자 이게 뭔지 알았다. 좋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70% 이상 감소되더라고요. 이거 발표하는 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호손 효과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타인에 관찰되거나 누군가 관심을 받았을 때 사람 행동이 달라지는 현상. 그러니까 좋은 일이고 환경운동 하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내 음식량을 줄어들잖아요. 그럼 급작스럽게 줄어드는 건 아닌데 한 수년 동안 사용하신 이제 급식실에서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서서히 줄어든다. 서서히. 조금씩. 그래서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 준비하는 양을 서서히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서히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습관의 힘이라든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여러 서적에서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신호, 반복, 보상 이렇게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또 하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다 잔반을 적게 음식을 하잖아요. 근데 남은 음식이 있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게 잔반 처리됩니다. 지금 이제 법령이 바뀌어서 이 부분이 외부로 이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위험스럽죠. 왜냐하면 음식 같은 경우는 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이 학생이 남긴 양하고 그리고 준비한 양이 같이 더해져서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학생들이 음식을 줄인다는 부분을 좀 더 넘어서서 음식량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마련돼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잔반이 남기는 이유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근데 가늠할 수 없어서 배식의 잘못 이랬죠. 그래서 또 어떤 교육이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배식 방법, 그리고 맛, 정말 맛이 중요하죠. 이것을 좀 하면은 급식량을,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죄의식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버릴 때. 이건 상당한 부분이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측정하는 활동이 식사량에 도움이 됐는가? 아주 그렇다.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또 식사량의 변화가 있었나? 그렇다는 얘기 나왔고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예전에는 디지털 잔반통, 그래서 뭐 지금 어느 구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측정해서 이제 비용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앱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실패하기도 했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좀 더 수정을 해서 하면 또 다른 뭔가 방법,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표준화 식판이 필요하다. 지금 다양한 식판이 이렇게 필요해요, 선생님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어떤 교육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산업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계신 분들께서 깊이와 넓이에 따른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 연령에 따른 표준화 식판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표준화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군부대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매일 쓰죠. 그리고 한 번 쓰게 되면 10년 가까이 이상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깊이와 넓이를 조금만 과학적으로 이런 걸로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을 좀 해준다면 장기적으로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의 건강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인지심리학, 디자인, 교육공학, 식품공학, 환경 등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동화 프로토타입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좀 웃기지만 잔반송 음악도 한번 만들어보고, 포스터도 개발해보고, 그리고 홍보 웹사이트, 이제 다양한 국가의 홍보 웹사이트도 개발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을 절실하게 주신 분 중에 하나가 한 분께서 신영심 대표분이시고요. 디자인 컨설턴트신데 이 디자인을 도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컨설팅을 해주신 분입니다. 최종 디자인 도출된 거고요. 샘플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가지고 이렇게 제작된 겁니다. 이게 여러 시행착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시행착오 끝에 이 과정으로 해서 이런 디자인이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의미, 규제가 아닌 소통의 대화의 방식이었고요. 근데 많다 적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많다와 적다가 관념적이잖아요. 그런데 선을 그어줬을 때 많다 적다, 그러니까 많이 주세요 적게 주세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안 보이지만 밥을 다 먹었을 때 요 마크가 나오면서 좀 목적의식을 줄 수 있도록 너치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이 과정에서 제가 식판을 세척하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세척 과정에서 이렇게 본래 식판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압축하면서 다 붙어 있잖아요. 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요 옆부분을 눌렀어요, 가장자리를. 그래서 공기와 물을 소통할 수 있는 스템패스라는 식판도 개발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건조기 사용을 30분만 하면 되거나 아니면 자연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제를 줄일 수 있고 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식판을 만들게 되었고, 저희 학교에 제작해서 했는데 이제 식판 세척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식판 하시는 분들이 일단 애벌 세척이라고 그것을 담굽니다. 그러면 이제 장갑 낀 손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했을 때 너무 쉽게 분리가 되고, 그리고 또 사용자들도 잡았을 때 쉽게 분리되어서 이제 그렇게 적용된 줄도 모르고 원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창의응용학회에 우연하게 또 초청을 받아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제우스상을 받게 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에 있는 그 과정인데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세스라 그랬는데 디자인 싱킹과 거의 유사합니다. 문제 정의, 상황 관찰, 방향 설정, 솔루션 구상 테스트, 그리고 각각마다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 활동지는 디자인 싱킹 활동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결과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 인천공항 항공기 탑승, 매핑하는 거,
아이디어 그룹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점 이 과정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학생이나 선생님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문제 정의가 나오고 상황 관찰되었을 때 아이디어를 앞에서 만들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잠시 멈추시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새로운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그 데이터 속에서 솔루션을 구상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구상이 뒤쪽에 두고 이것을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솔루션을 수정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솔루션을 보통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앞부분에 둡니다. 아이디어를 두고. 그랬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솔루션을 뒤에 두자. 이 부분은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곳에서 환경을 디자인 그러면서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소개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 이런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환경 교육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초등학교 2학년 정도 하면 효과가 이제 많이 있지 않을까.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특허청에서도 이러한 이제 홍보 자료가 많이 나왔었고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특히 2학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바꾼기를 가져와 가지고 학교 식판에 한번 이렇게 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먹는 양이 이 정도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교 급식실에는 이 사진, 그러니까 바꾼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담으면 이 정도 돼요 라고 사진을 한 장 붙여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2학년 때 바꾼기 실험을 환경운동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며 제안을 드립니다. 자, 모두가 좀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하고 환경에 좀 지속적인 활동 그리고 의미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종이 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또 어떤 솔루션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번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